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63명이며 18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대부분은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환자들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하여 추가 감염의 발생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어제 9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0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3명이 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백순양 카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지금 현재 국내 발생 현황을 이호정 기자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전체 이 증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역시 대구 이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 또는 이제 청남대 관련돼 있는 청도 대남병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의 증가 숫자는 확연히 좀 낮은 수치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보건당국이 집계한 결과 약 50%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근처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무더기 감염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에 쓴 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이때 15명이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31번 환자가 나왔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월요일 한 5일 사이에 이 하루 사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껑충 뛰었습니다. 100명 단위로 이제 넘어갔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확산 단계, 확진자가 이제 당분간 그 높은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 확산 요인이 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여기에서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계획입니다. 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가 확인된 이후부터 굉장히 이제 100단위 이상으로 이제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벌써 이제 763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1000단위까지 넘어설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것은 뭐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로 2배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하고 그제는 100명대로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멈추는 상황인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는 멈추는 상황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지금 진단을 하다 보니까 진단 여력이 모자라서 이 숫자는 100명대로 줄었지만 이게 사실은 준 거는 아닙니다. 200명이다가 100명대로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가 계속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아마 1000명대 넘어가는 것은 바로 될 것 같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대구 경북 지방에서 시작한 이 집단 발병이 지금 원인을 모르는 그 이외의 지역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집단 발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완전히 돌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부분을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또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유증상자도 다 지금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진단도 다 못했고요. 또 과천이라는 데가 신천지에 그 본부가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교류가 있었고 또 노출되지 않은 잠재적인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그 부분이 심각으로 꼭 올렸어야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심각으로 올렸고 뭐 경찰력이든지 법무부처가 다 연합해서 빨리 찾아내고 가능하면 완화를 하는 방식으로 빨리 찾아내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고 사망하지 않게 하는 이 방침을 지금 유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증상자가 많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속속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더 높고 그래서 1000단위를 넘어가는 것은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확진자 하루새 증가했던 신규 확진자 207명을 좀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대구하고 경북이 가장 많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부산에서 이 온천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물론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지역에는 이제 이스라엘 성지 관광을 다녀온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렇게 특정 지역, 그러니까 대구라든지 아니면 경북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 증가 추이가 물론 이제 백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잠재적인 가능성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더 높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은 다른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방역 통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에 국한돼 있다라는 그래서 방역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정부 설명은 어느 정도 나름 타당한 주장인 것 같아요. 뭐 홍맹랑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왜 유달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느냐라는 거는 방역 당국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또 백 교수님 말씀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불확실성,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가졌던 집회 또는 뭐 장례식 이런 곳에 왔다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 이분들이 동선이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아니면 확보가 됐는지 이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이 불확실성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은데 앵커 말처럼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통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차 얘기를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얘기를 가장 신뢰를 하고 전문가들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정부의 방역 당국을 좀 믿고 우리 각 개인들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은 뭐 이번 일주일 안에 이 코로나19 확진 세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이한 상황들을 좀 짚겠습니다. 백 교수님, 김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과거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은 평소 이제 감기에 잘 걸리고 또 감기를 잘 치료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항체가 잘 형성돼 있어서 코로나19는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속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진 건가요? 그거는 속설입니다. 감수성이 더 세냐 약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린아이들은 좀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덜 걸리는 부분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감염 후에는 좀 다릅니다. 중국의 이 많은 역학 데이터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거의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거의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이 치료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각한 치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 지침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그래도 좀 모르니까 칼레트라라는 그 시럽제도 있기 때문에 그 HIV의 단백질 분해 요소 저해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이미 확보해서 앞으로 대비를 한다고 그랬었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다. 또 어떤 그 확진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는 게 이 바이러스의 지금 무서운 점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우연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확진은 됐지만 부모가 지금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감염되는 경우가 아니고라도 중국에서 케이스도 여러 개가 진짜 바이러스 확진이 안 됐는데도 무증상으로 감염시키는 경우가 어린아이들은 많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신종 이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속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이들도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꼭 각 가정에서도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체 발생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부산 지역이 좀 눈에 띕니다. 신규 확진자가 8명이 늘어서 전체 확진자가 17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온천교회에 관련돼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분석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부산 온천교회 신도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또 추가로 신도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온천교회 신도들만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가요? 보면 이 부산 온천교회 신도 한 150명 정도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 이게 모두 지금 수련회에 참석한 거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확진자 일부가 수련회 이후에 교회 예배에도 지금 참석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 또 감염원을 지금 또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지 지금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는 지금 온천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요. 지난 2주간 온천교회를 방문한 신자들에게 자가격리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통계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부산의 확진자는 17명,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발생한 확진자는 이제 하룻밤새 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온천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폐쇄된 공간에 있다는 게 이 전체적으로 확진자를 늘리는 주 원인인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하게 보이는 점이 그럼 감염원이 누구냐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이 19세의 남성의 아버지가 우한 교민, 귀국한 교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원인 아버지가 이 격리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성으로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었는데 실제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그 귀국한 교민인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로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만약에 그 검출이 안 됐다면은 즉 질본 그 진단 키트에 검출 한도에 보다 적은 숫자가 있었다면은 이 아버지도 감염원에서 제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즉 이 아버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분이 진짜 잠복기가 14일을 지나는 잠복기일 경우에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감염원으로서 이 아버지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집회, 장소, 또 뭐 결혼식, 장례식 등 이런 행사 자체가 크게 지금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좀 지금부터 한 일주일, 많게는 한 열흘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좀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부산 지역 이 확진자 가운데 한 명 이제 찜질방에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찜질방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찜질방에 간 것뿐만 아니라 찜질방에서 거의 3일 밤을 이게 숙박을 지냈다. 한 겁니다. 사실상 집처럼 찜질방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제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 확진자 부산에서 발생한 29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신천지교회 교인이고요. 그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확진자와 2월 16일 예배를 같이 봤다고 해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 판정이 나와서 이제 바로 방역 요원들이 해당 찜질방에 출동을 해서 방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인해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좀 이제 불안감을 자아내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요 배우는 찜질방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부로 지금 이 시점으로 지금 밖에도 못 가시고 내일 자가격리소로 이송을 냈거든요. 지금 그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 일단 가시가지고 검사도 받고 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검사도 받고 하셔야 되거든요.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제 저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 장소에 격리된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기가 이제 저곳을 마치 그 확진자처럼 이제 거주지처럼 쓰는 분들 있잖아요. 종업원 분들도 여기서 이제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잠도 여기서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곳이 아니면 당장 머물 곳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임시생활시설을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현재 지금 격리된 상태라고 하고요. 저 현장에서 이 29세 남성하고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CCTV를 다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다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윤 의원님, 이게 이제 찜질방도 그렇고 뭐 PC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례식장, 뭐 예식장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시설들이 있어요. 다중 이용 시설들이. 근데 이제 정부가 아무리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지만 민간 시설에 대해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강제 폐쇄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민간 업주들이 동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과 시간을 공개를 했던 거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 분들 스스로가 가서 검사를 받기를 유도하는 이런 차원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의 불안감이 지금 점점 커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법원행정처가 긴급하게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도 지금 당분간은 중단시키도록 이런 건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곳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앵커 말처럼 찜질방이라든지 PC방 같은 거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원이 불확실한 불안감이 있는 시점에는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런 뭐 찜질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또 이게 폐쇄가 이루어지면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도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코로나19 확산을 빨리 막고 빨리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 경제생활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우리 손하늘 기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제 현장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 사망자가 3명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제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부터 중증 환자들은 아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 이분들은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폐쇄병동을 만들었던 것이고 결국은 100명 가까운 환자들이 있었는데 2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예. 이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폐쇄병동 환자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연결고리라고 그러면 의료진일 텐데요. 즉 간호사 4명이 벌써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직원이라든지 간호사가 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은 되는데 이 의료진들은 건강한 면역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지금 퍼질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장시간 노출이 돼갖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퍼졌고 100% 가까운 98~7%의 환자가 감염이 되었고 또 이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 중증으로 가게 되고 이 또 집중 치료 자체가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 의료 공백이 있음으로 해서 집중적인 치료가 안 되고 결국은 부산으로 이송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중증에서부터 사망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집중 치료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심각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쪽을 도와줘서 어떻게든 사망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7명의 이 상황을 보니까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도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고 또 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사망자 가운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어르신들 가운데 병 하나씩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들 뭐 어딘가 하나씩은 병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떤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해야 호흡기 질환이니까 천식이나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당뇨라든지 또 고혈압이라든지 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체크도 안 해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지금 그 40대 환자가 1명 사망하셨는데 그분인 경우도 결국은 원래 지병은 고혈압밖에 없는데 그 얼마나 처리를 잘 약을 드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감기 걸린 후 기관지염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역학적으로는. 갑자기 폐렴이 돼서 호흡이 부전이 돼서 사망하실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은 전부 화장을 해서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원인 자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고령에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 기회에 자기가 과연 기저질환이 없는 건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은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또 뭐 폐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등등 이런 병을 평소에 앓고 있던 분들은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나머지 좀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걸려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완치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건데요. 즉 80%의 환자가 무증상 혹은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또 한 20% 정도의 환자들은 중증으로 하여튼 증상이 나타나서 갈 수 있고 나머지 한 3~4% 정도가 이제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순간에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 가까운 정도가 사망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라고 그러면 2%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뭐 1%나 0%대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노출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 조기 발견이 안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끔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